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수지입니다. 자, 저희는 이제 1강 시작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간호관리 과목이고요. 자, 1단원 보실 건데 여러분 페이지는 2페이지를 펴시면 되고요. 대단원 1단원을 보시면 간호관리의 개념과 관리의 발달 과정 및 간호 이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과목이든지요. 1장을 처음 딱 넘기시면 정의라던가 개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다기보다는 중요한 부분도 물론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쭉 먼저 이해하면서 이 기반을 다진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소단원부터 들어가기 시작할 건데 소단원 1단원은 간호관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도 간호관리의 개념을 써놨죠. 자,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 책에 있는 간호의 개념부터 쭉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우리는 관리 과목이다 보니까 간호의 정의 자체가 나온다기보다는 어쨌든 관리도 간호관리잖아요. 그러니까 간호를 뭔지 알고 관리를 뭔지 아시면 결합한 게 간호관리다 이렇게 보시기 위해서 간호의 정의부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대한간호협회의 정의부터 볼게요. 간호는 모든 개인, 가정,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자 대상이 나왔네요. 그쵸? 자, 하여 건강의 회복, 질병의 예방, 건강의 유지와 증진에 필요한 그럼 보시면 회복, 예방, 유지, 증진 굉장히 간호를 포괄적인 개념으로 설명하신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지식, 기력, 의지와 자원을 갖추도록 직접 도와주는 활동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두 번째, 미국 간호협회 ANA의 정의를 여기는 좀 읽고 넘어갈게요. 자, 건강하거나 아픈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요구에 적합한 목적 지향적이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의미한다. 건강한 사람도 간호의 대상이고 아픈 사람도 간호의 대상이구나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3번 보시면 이제 처음으로 관리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자, 간호관리론적 시각에서는 간호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볼게요. 간호는 돌보는 모든 활동의 연속성으로 표현되는 건강 제공 조직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한 부분을 말한다. 연속성으로 제공하는 조직을 얘기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는요. 지금 건강 제공 조직이라고 했어요. 제공 조직은 누구예요? 간호사들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간호관리에서 봤을 때 간호란 연속성으로 표현되는데 이 조직, 간호사라는 조직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조직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관리를 계속 배우는 데 있어서 이 조직이라는 개념을 계속 강조를 하겠구나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호의 개념을 살펴보셨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매니지먼트, 관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와 행정은요. 거의 동의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엄밀히 말하면 조금 구분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관리의 개념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지 맨 밑에 있고요. 개념 땡땡. 자, 조직 동그라미요. 여기서도 조직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조직의 목표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관리자의 업무라고 한다. 여기서 목표와 목적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목표는 목적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어떤 조직이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목적이에요. 하지만 목적은 추상적인 거죠. 추상적인 거니까 이 목적을 도달하기 위해서 파생되는 것들이 목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목표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누구의 업무예요? 관리자의 업무예요. 관리자. 그러니까 우리 간호사에서 관리자는 누굴까요? 수간호사 또는 간호부장, 간호과장, 간호차장 이런 사람들이겠죠. 자, 즉 조직 활동을 하여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촉매로 미리 설정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또 표시를 해놓으셔야 돼요.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일해나가는 사회적, 기술적 상호작용의 과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목적이 있고요.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데 이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인적 자원 플러스 물적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요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니의 문제라는 거죠. 자, 뒤에서 또 나오겠지만 여러분 효율적이라는 말은 상당히 경제적인 개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효율적이라는 건 투입 대비 효과를 최대로 올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투자하는 거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거기서 끌어내는 거를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게 바로 효율성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자, 조직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조직이 달성해야 될 게 뭐예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파생된 더 작은 것들이 목표고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다루셔야 돼요. 누가요? 관리자가요. 이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다루는데 이 특히 효율적이란 단어는 투입 대비 효과를 최대화로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둘 중에서 우리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중에서도 더 강조하는 건요. 인적 자원이에요. 인적 자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다루냐 이거를 중요하게 보죠.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기술적 상호작용 과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3페이지 가시면요. 관리의 특성이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 개념이든 관리의 특성이든 이 관리 쪽에선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그 학자가 바로 피터 드러커입니다. 요거 정도는 써주세요. 이 피터 드러커가 관리를 굉장히 발전시킨 학자죠. 여러분 피터 드러커도 관리를 뭐라고 했냐면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관리는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 구성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영향을 주는 과정이다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조직 구성원들에게라고 했거든요. 피터 드러커 역시 인적 자원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어서 저희 관리의 특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요. 요거는 기출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묶어서 별표를 치고 보셔야 돼요. 자, 1번 보실게요. 자, 관리는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과정 및 기능이다. 여기서 키워드 조직 내, 조직 밖이 아니에요.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 및 기능이다. 과정이며 기능이다. 굉장히 관리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수단적으로 보고 있다. 관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관리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며 기능이다. 수단적으로 보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조직의 목적 달성 여부를 목표 달성 여부를 좌우하는 인력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와 관계된 인적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인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아까 말할 때도 제가 인적 자원이 더 강조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인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저희 지금 관리의 특성 보고 있어요. 계속 보시겠습니다. 3번 보시죠. 목표를 추구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4번.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의 기술적 활용을 요구한다. 자원을 기술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활용하셔야 돼요? 효율적으로 활용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효율적이라는 건 투입 대비 효과를 최대화로 올리는 것이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자원은 인적, 물적 자원 다 포함이 돼요. 하지만 강조되는 건 인적이라고 말씀드렸고 5번 봅니다. 일련의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 무슨 말이냐? 일련의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란 말은 단계별 과정 자체가 다 기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단계별 과정 하나하나 자체가 기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관리의 특성, 이러한 관리를 그러니까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과정으로 여러분 뒤에도 나오시겠지만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리의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기획, 그 다음에 조직, 인사, 지휘, 통제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기본 관리를, 이 간호 관리를 배우실 때도요, 단원들, 목차를 살펴보시면 앞에 개념과 어떤 이론 같은 것들이 쭉 나온 다음에 뒤에 단원들은 바로 이 5개 단계,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로 크게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이 흐름을 갖고 가시는데 한참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그래서 뭐라는 거지? 약간 흐름을 잃어버리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관리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제공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과정 순서대로 관리가 진행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순서 중에서도 어디를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뒤에서 또 보시겠지만 간단하게 보시면요. 기획이라는 건 자, 관리를 제공하려고 해요. 그러면 기획이라는 건 목표를 설정하고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결정합니다. 이것들이 기획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직이에요. 조직에서는 활동의 구체적인 업무들이 있겠죠. 업무, 자원, 이런 것들을요, 배정합니다. 말 그대로 조직하시는 거예요. 어떤 활동들, 어떤 자원들이 필요한지 조직하시는 게 조직.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사인데요. 여러분, 인사과, 인사부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인력과 관련됐죠. 인력의 채용. 자, 이런 업무와 자원과 관련된 인력을 채용하시고 훈련하시고 이런 것들과 관련된 거, 그게 바로 인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휘인데요. 지휘는 이제 인력이 채용됐잖아요. 그러면 이 인력을 이끄셔야 되는 리더십, 그 다음에 동기부여, 이런 것과 관련된 게 지휘이고, 자, 그 다음에 통제 같은 부분은 이렇게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여러분, 관리라는 거는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조직이 목표를 정말로 달성했는지 평가하고요. 피드백 주는 과정이 바로 통제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바로 관리의 특성을 가져와서 관리를 하게 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뒤에 가서 또 대단원 이 식으로 이어지니까 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자, 관리의 특성 제가 기출이 됐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가 관리를 보셨고요. 그 다음 그 밑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행정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와 행정을 거의 같은 말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요거는 다르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가 더 큰 개념이냐라고 보신다면 행정이 조금 더 큰 개념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의 개념을 좀 볼게요. 자, 행정. 국민들이 물질적 및 정신적 풍요로움을 체험할 수 있는까지 보시면 우선 대상이 달라요. 여러분, 관리의 대상은 뭐였죠? 조직, 그죠? 그런데 행정의 대상은 누구라고 들어가나요? 국민들이라고 들어갑니다. 국민들, 굉장히 큰 개념이죠. 계속 갑니다. 정신적 풍요로움을 체험할 수 있는 선한 문명의 창조, 개발을 목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표시해 주실 거, 공공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고 관리하는 누구의 활동이에요? 정부의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뚜렷하게 지금 대상자와 영역이 나눠져 있어요. 관리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조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자의 활동이라는 어떤 영역을 굉장히 협소하게 정의를 했다면, 행정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대상이고 그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공공정책을 집행하고 형성한 누구의 활동이에요? 정부의 활동이에요. 영역이 완전히 다르죠. 더 훨씬 더 공적인 개념입니다. 그렇죠? 행정이 관리보다 더 큰 개념이고요. 행정이 훨씬 더
동적인 개념이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유사한 게 있어요. 여러분 3번 보시면요. 관리와 행정의 유사성이 나옵니다. 관리와 행정은요. 모두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에요. 모두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작용을 한다. 아까 관리도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수단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관료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둘 다 관료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관료제라는 건 피라미드로 얘기를 할 수 있죠. 가장 위에 최고 결정권자가 있고요. 그 밑에 말단 직원들이 있어서 이 사람은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 진짜로 일선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하위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완전히 계층이 나눠져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관리와 행정의 유사성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합격을 하시면 어디서 일을 하시죠? 보건소에서 일을 하시겠죠. 보건소에 가면 보건소장님이 있을 것이고 그 밑에 직원들이 있겠죠. 병원에 가면 어때요? 간호부장님이 있고 그 밑에 직원들이 있겠죠. 이 개념과 똑같다,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지금 유사성으로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수단적이다. 공통점이에요. 두 번째, 관료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세 번째, 나오진 않았지만 세 번째는 둘 다 뭐냐면 인적 요소를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관리든 행정이든 결국에 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인적 요소를 중요시한다. 이 정도가 유사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4번입니다. 관리와 행정의 차이점이라고 나와 있죠. 별표를 쳐주셔야 되고, 요거는 기출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차이점을 한번 볼게요. 제가 앞에서 개념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를 보면서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차이점을 이런 거를 보실 땐 여러분 행정과 관리 둘 다 보신다. 물론 둘 다 보셔야 되지만 외우실 때, 암기를 하실 때는 하나만 외우시고 그 반대는 관리다. 뭐 행정을 외우신다면 행정만 외우시고 그 반대는 관리다. 이렇게 외우시는 방법을 취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뒤로 가시면 왜 이렇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행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를 볼까요? 자, 공익의 추구가 목표예요. 공익, 왜요? 국민들이 대상이니까 그래요. 자, 공익이 추구하는 게 목표고 불분명하고 복잡한 특성이 있다. 여러분이 이제 뭘 헷갈리시냐면 행정은 선생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인 정부의 활동이기 때문에 상당히 분명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행정은 상당히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복잡해요. 왜냐면 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방문간호 활동을 한다거나 어떤 다른 사업들을 펼친다고 할 때 어디까지를 기초생활수급자로 할 건지,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이 사람은 갑자기 어떤 수입이 잡혀서 탈락하게 됐다든지, 그죠?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돼야 됐는데 어떤 행정적인 착오로 누락되어 있다든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불분명하고요, 복잡하고요, 어떤 예산적인 부분, 어떤 그런 사업을 제공받는 대상자의 자격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복잡하고 불분명한 특성이 있습니다. 논란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그에 비해서 관리는요, 관리를 하고자 하는 그 조직 안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더 작은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분명하고 단일한 특성을 가져요. 간호 관리를 한다면 그 안에서 일하는 간호사들만 관리하시면 되니까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봅니다. 권력성을 볼게요. 정부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은 정치 권력을 내포합니다. 여기는 정치 권력은 내포하지 않겠죠. 왜냐면 그 단일 조직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자, 세 번째, 독점성과 능률성을 볼게요. 자, 행정 보시면 독점성이 높고 경쟁성이 제한된다. 왜요? 그냥 정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병원은 민간 병원들이 되게 많고 그들끼리도 경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병원 안에서도 간호조직, 물리치료 조직,
방사선 조직, 다른 의료 기사들의 조직과도 어떻게 보면은 경쟁적인 구도가 이루어질 수가 있죠. 하지만 행정은 딱 정부에서 밀고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적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독점, 경쟁이 낮다. 하지만 여기는 되게 경쟁을 강조한다. 그죠? 자, 그래서 네 번째를 보시면 법령에 제약받는 정도, 그러니까 법적인 규제가 얼마나 심하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고, 당연히 어디가 심하겠어요? 행정이 심하겠죠? 자, 법령의 제한을 엄격히 받아야 한다. 여러분 공무원들 보세요. 서류 때려가면 언제면 딱 문을 닫아요? 6시면 딱 문을 닫아요. 저도 저번에 서류를 떼러 보건소에 갔는데 일이 있어가지고 빨리 간다고 간 게 여러분 5시 53분쯤에 도착을 했거든요. 떼주셨어요. 떼주셨지만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눈빛이 있어서 눈치가 많이 보였죠. 왜냐면 이들은 6시면 문을 닫는다라는 법적인 제약이 있잖아요. 그냥 거기 지키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관리 같은 경우는 융통성이 있죠. 법적인 제약이 적다. 자, 마지막입니다. 평등성 볼게요. 법 앞에 평등한 개념이다. 그리고 관리는요, 평등성을 조금 덜 강조한 개념이다. 그죠? 평등을 조금 덜 강조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이점은 기출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을 중심으로 보시고요. 그 반대가 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외우기가 쉬우실 겁니다. 자, 저희 지금 관리와 행정까지 보셨고요. 자, 한 장을 넘기시면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냐. 간호관리의 정의 및 특성에 대해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간호 보셨어요. 그 다음에 관리 보셨고, 관리와 비슷한 개념으로 쓰이는 행정까지 비교해서 보셨어요. 이제는 앞에서 봤던 관리와 간호와 관리를 붙여서 간호관리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호관리의 정의를 좀 확인을 해볼게요. 간호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리라고 하는 건 조직이 있고 그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적, 물질적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다루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 조직이 바로 간호조직이 되는 거예요. 간호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들을 사용할까요? 창의력 개발, 계획, 조직화, 동기부여, 의사소통 및 통제 과정을 통해서 두 번째 줄, 간호직원과 필요한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간호 대상자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간호사들이 알고 행해야 할 지식과 기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간호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자, 간호관리. 간호관리를 어디서 많이 한다고 했죠? 간호사 집단에서. 간호부장님, 간호과장, 간호차장 이런 사람들이 최고 의사결정권자잖아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간호관리의 궁극적 목적은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양질의 간호 제공이에요.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밑에 하위 목표들이 파생될 것이고, 이 하위 목표들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 어떤 자원?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적이라는 건 간호관리이기 때문에 누가 해당될 거예요? 간호사들이 해당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 인적, 물적 자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되는 과정이 뭐라 그랬죠? 바로 기획, 그 다음에 조정, 그 다음에 인사, 지휘, 통제 이 과정으로 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간호관리
가 정의가 되겠습니다. 책마다요, 여러분, 간호관리를 정의하고 있는 게 조금씩 달라요. 학자마다 얘기하는 다르고 서술하는 사람 다른데 우리 책 말고도 다른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왜냐면 여러분, 출제자는 우리 책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강론을 주로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다른 책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도 좀 아시는 게 좋아요. 자, 다른 책에서는 자, 읽어드릴게요. 간호관리는 대상자에게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 되겠죠. 간호 직원들의 노력과 필요한 모든 자원의 활용을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하는 과정과 기능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단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2번 보시면요. 간호관리의 정의의 3가지 측면이 나옵니다. 여기는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부분인데요. 첫째 볼게요. 간호조직의 모든 자원과 활동을 조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자원은 인적, 물적 자원 다 포함돼요. 두 번째, 그 조정의 수단으로서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수단이다. 셋째, 간호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본다. 그 목적을 어떻게 달성해요?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네요. 그쵸? 자, 3번 보시면 간호관리의 특성 나오게 됩니다. 자, 과학적 이론이나 연구를 바탕으로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는 과학이며 경험 및 훈련을 필요로 하는 기술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그 간호관리의 특성 중 첫 번째, 대상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자. 간호관리의 대상자는 누구냐? 첫 번째, 장소와는 무관하게 간호를 제공받는 모든 인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환자도 바로 간호관리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간호 제공자, 간호사 얘기하는 거죠. 이를 지지하는 인력, 지휘, 통제를 담당하는 관리자. 그 다음 세 번째, 사회적 상호작용의 단위로서 간호 체계들 역시 대상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간호관리의 영역을 보실 건데요. 간호관리는요, 2가지 영역을 보시는데 미시적인 영역이 있고 거시적인 영역이 있어요. 둘 다 간호관리의 영역인 거죠. 미시적인 거는 더 훨씬 작은 개념이 구체적인 개념이고 거시적인 거는 그 조직 전체에서 보는 개념인데 여러분 책을 보시면 자, 미시적 간호관리 영역은 뭐라고 하냐? 간호사들의 개인 행위나 집단 행위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미시적이란 간호사 개개인 또는 몇 명의 간호사들, 이 사람들의 행위 하나하나에 초점을 둔다라고 얘기하는 게 미시적인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거시적 영역은 이 간호사들의 모임을 조직 한계로 보고 이 한계 자체, 전체의 행동을 보시는 것이 바로 거시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보고 있죠.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미시적, 그 자체 조직을 하나를 본다고 하면 거시적,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요. 3번 되겠습니다. 학문적 성격. 간호관리의 학문적 성격을 보실 건데요. 요거는 기출이 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죠. 자, 간호관리라는 학문은 첫 번째, 통합적 성격을 지닙니다. 기억 볼게요. 인간의 행위를 여러 학문으로부터 통합하는 종합과학적 관점의 연구 분야이다. 간호관리라는 것 자체는 인적 자원, 인력, 인간을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단순히 간호라는 개념으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심리학적인 거, 인류학적인 거, 발달학적인 거, 간호학적인 거, 이 여러 학문에서 가져와 가지고요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 학문으로부터 인간 행위를 통합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옆으로 가시면요. 계속 갑니다. 인간과 조직 행위를 이해하고 응용하는 체계 내로 통합한다. 자, 디귿 보시면 독자적이면서도 다양한 간호관리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학문으로부터 가져오다 보니까요. 독자적인 연구는 조금 미흡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통합해서 결국에는 간호학적으로 더 많이 발전을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인간 중심성 특성을 가져요. 저희 지금 간호관리 특성 보고 있고요. 첫 번째는 학문 자체가 굉장히 통합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 중심적인 특성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간호사들의 자기개발, 개인적 성장, 자아실현의 욕구 충족에 의한 인간 중심적 성향을 띠고 있다. 지금 환자가 대상이 아니라 누가 대상이에요? 간호사들 대상이에요. 간호사들이 인간 중심적 성향을 띠고 그들의 성장이나 욕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세 번째 봅니다. 성과 지향성이에요. 어쨌든 간호관리는 관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조직의 목표 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간호조직에서 간호사를 이해하는 데만 그치지 않아요. 왜 이해해요? 왜 간호사의 욕구와 그들의 그런 인간 중심 성향을 이해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그 성향을 이용해서 조직 성과, 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조직 유효성을 높이려는 성과 지향적인 측면이 있다. 결국에는 이것도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간호사들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상황 적합성. 외국에서 유입된 이론을 기초로 한 학문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원리의 제시가 필요하다. 뭐냐면 여러분 간호관리 자체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사실 간호 자체가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이 발전된 학문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간호도 그렇고 간호관리도 그렇고 외국에서 들여온 원서 자체를 번역해서 보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외국과 우리는 간호 상황 자체가 다르잖아요. 문화 자체, 민족성 자체가 다르니까 가져와서 우리 상황에 적합하게 좀 다듬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볼게요. 과학적 방법론.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기억 보시면 과학적 연구가 되기 위한 구비 요건으로는 첫째, 경험적 관찰에 근거를 둔 실증 연구에 바탕을 두어야 된다. 둘째, 체계적 관찰, 귀납, 연역, 검증 방법을 통한 과학적 방법과 절차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니은 보시면요. 과학적 연구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조사 연구를 행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간호 관리를 잘 하려면 지금 간호관리라는 게 계속 반복되지만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면 좋더라. 이렇게 하면 좋더라.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라는 게 아니라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첫 번째, 이렇게 하면 좋다더라. 2번, 저렇게 하면 좋다더라. 3번, 이렇게 하면 좋다더라 라는 과학적으로 가설을 세우고 얘네를 뭐 한다는 거예요? 검증해 본다는 거예요. 검증했을 때 그래서 1번 효과가 있어, 2번 효과가 없어, 3번 효과가 있어 라는 결론을 내게 돼서 그거를 응용하는 것이다. 굉장히 어때요? 과학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과학적 방법으로 이 간호관리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연구 절차도 보시면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뭐를 검증하냐면 변수를 검증을 하게 되죠. 변수를 측정해서 과연 그 가설이 맞는지를 분석을 한다는 거죠. 그 자료 수집 방법으로 설문지, 면접, 체계적 관찰법 등등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연구 결과의 평가 기준을 보시면 그중 대표적인 것이 신뢰도, 타당도, 일반화 가능성이다 라고 해서요. 결론은 이 연구를 했던 것이 신뢰도가 있는지, 신뢰도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오차 없이 정확하게 측정이 되었는가? 타당도는 뭐예요?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측정했는가?
그리고 그거를 일반화 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과학적 방법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간호관리의 특성이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 그 밑으로 이제 넘어가실게요. 세 번째는요, 간호관리의 중요성 보시겠습니다. 간호관리는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 때만 해도요, 지금은 조금 더 심하다고는 하는데, 저 때만 해도 수간호사나 선배 간호사들이 뭐라 그랬냐면, 요즘 애들은 너무 참을성도 없고, 그만두고, 버릇도 없고, 뭣도 모르고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벌써 일하던 게 거진 10년 전이잖아요. 지금 간호사들도 들어오면은 저 연차 이제 제 동기들 얘기 들어보면 걔네가 이제 지금 들어온 애들한테 너는 이제 요즘 들어온 애들은 버릇도 없고 금방 그만두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요, 여러분, 갈수록 이 인적 자원을 다스리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만두고 맨날 옮기려고 하고 힘들다고 질질 짜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아이들의 탓으로만 돌릴 게 아니라 이 조직 측면에서 그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라고 보는 거죠. 그 능력이 바로 간호관리적인 관점에서 보인다는 겁니다. 그죠? 중요하게 강조가 되고 있어요. 어떤 병원이냐 물어보니까 신규 간호사가 들어오면 너무 많이 그만두고 여러분 태움이라는 말 있잖아요. 태우잖아요. 못 살게 굴고 왜 일을 못하니까 자꾸 엄청 혼내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규 간호사가 입사를 하면 6개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비공개적으로 면담을 한대요. 간호부장이 면담을 하면서 일은 어떠니? 그 다음에 누가 태우지는 않니? 누가 괴롭히는 사람은 없니? 힘든 건 뭐니? 하면서 최대한 그거를 맞춰주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부서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럼 바로바로 로테이션 시켜주고 그 다음에 어떤 간호사가 태운다? 그러면 진상규명 열어가지고 그것들을 수정시키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간호관리가 중요해지면서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변화가 오는 거죠.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제가 이제 대략 10년 전에 입사를 했을 때 여러분 처음 일하는 사람은 간호사뿐만 아니라 처음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일을 못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처음 떨어졌고 처음 그 업무를 맡아보는데 어떻게 잘할 수가 있겠어요. 그쵸? 근데 저는 또 맡은 업무가 ER이었거든요. 응급실이요. 응급실은 촌각을 다투는 이멀전시한 곳이잖아요. 말 그대로. 제가 어떻게 태움을 당했는 줄 아세요? 제일 처음 들은 말 멍청하다. 그 다음에 대학은 나왔냐? 무식하다. 사람을 죽여라. 너가 죽이려고 들어왔구나. 이런 말들을 들었거든요. 네,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부해보겠습니다.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못된 일이에요. 그쵸? 지금 생각해보면 저한테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저보다도 어렸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렇죠? 그것들을 자꾸 겪다 보니까 이중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간호관리가 중요해지는 거죠. 중요성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줄 보시겠습니다. 건전한 목표 설정과 적절한 통제를 통하여 자원 낭비를 극소화하고 간호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병원 조직 전체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결국에는요, 간호관리를 잘하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간호 조직의 목표가 달성되냐 못 되냐가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1번 보겠습니다. 그 중요성을 더 구체적으로 나눠놨어요. 1번 보건 수요의 중대에 있다. 2번 국민의 건강을 기본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국민의 건강은 꼭 누려야 되는 권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장하려는 노력으로서 국가가 보건의료 체제를 통제하기 시작했고요. 간호의 유용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의 효과에 이 집중이 쏠렸다는 거죠. 3번 볼까요? 병원 인력의 상당 부분을 누가 차지해요? 여러분 병원 가시면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방사선사, 원무과, 물리치료사 엄청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력이 간호사거든요. 그리고 간호조무사들. 이런 간호 인력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병원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간호조직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가 됩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를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병원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즉, 간호관리를 잘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극소화하고 간호의 질을 높여서 효율성을 향상시키면 그게 결국에는 병원 조직의 효과, 병원 조직의 목표 달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간호관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4번 볼게요. 보건의료 조직 내에서 간호 전문직의 책임을 완수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는데 이는 학교 교육과 임상 현실의 심각한 괴리로 인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는 자, 간호사는 이런 업무를 합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일선에서 증상을 파악하고 그들의 전인적 간호를 하고 막 이렇게 되게 막 이론적으로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그 간호 딱 병원에 취업해서 딱 떨어지면 어때요? 막상 그 환자를 전인적으로 간호하는 게 아니라 오더 받기 바쁘고 그 다음에 윗연차 간호사가 시키는 거 하기 바쁘고 뛰어다니기 바쁘고 물품 카운트하기 바쁘고 결국에는 연락 두절되고 안 나오고 이직하고 그 이직도 그냥 이직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한 달 전에 그만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인수인계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갑자기 연락 안 하고 안 나오고 난리 나고 뒤집어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과 현실과는 괴리가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 간호관리가 그만큼 중재자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역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6페이지 가시면요. 간호관리의 목표가 나옵니다.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간호의 질 향상일 거예요. 자, 그 목표를 한번 보시죠. 간호사 개개인들의 목표와 간호조직의 목표 사이 일어나는 갈등을 좁히고 그 두 목표 간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데 있다. 자, 1번. 간호 업무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합리화한다는 건 그 업무를 체계화시키고 그 업무가 당위성을 갖게끔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합리화한다는 것이죠. 자, 2번. 간호 조직이 처해 있는 내적, 외적 환경과 계속적으로 상호 협조함으로써 변화하는 환경에 적절하게 적응해야 됩니다. 자, 간호관리라는 건요, 그 안의 조직을 관리하는 거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조직 밖과도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절하게 적응을 하셔야죠. 그래서 요즘에는요, 굉장히 그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변혁적 리더십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세 번째, 간호 직원들의 사기를 양량시키고요. 높인다는 거죠. 간호 업무를 통해서 자아 발전과 실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결국에는 간호사의 자아 발전과 실현이 도모가 되면 그게 이루어지면 간호 조직의 목표도 같이 달성이 될 거니까요. 그렇죠? 자, 4번. 간호 조직의 효과성에 있으며 간호사와 간호 관리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다. 제가 아까 계속 강조했던 게 효율성을 강조를 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둘 다 강조해요. 둘 다 강조하는데 차이가 뭐냐면 효율성이라는 건 투입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투입 대비 얼마나 투입했는지 대비 효과를 보시는 거라면 효과성은 말 그대로 이루고자 하는 효과, 목표 달성 정도를 의미하는 거죠. 둘 다 가져가시는 개념이 가장 이상적인 개념이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효율성, 투입하는 것 아무래도 운영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투입하는 것 대비 효과를 이왕이면 많이 가져가는 게 좋다라는 개념이지 사실은 둘 다 중요한 개념이라고는 보셔야 돼요. 자, 계속 갑니다. 5번 볼게요. 복합 다차원적인 조직에서의 간호관리자의 활동 및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1번 보시면요. 간호관리자는 임상가, 행정가, 상담가, 동료, 하부직원, 역할모델, 감독, 결정자 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간호직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리더적인 역할을 리더로서의 관리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간호관리의 성공은 개인, 집단, 조직 업무의 총합입니다. 계속적인 자기 발전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프로그램을 가지셔야 돼요. 문헌, 두 번째 줄, 문헌을 통해서 새로운 문제나 주제에 대한 최신 정보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수간호사 되면 끝인가요? 간호부장 되면 차장 되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되게 할 일 없을 것 같지만 계속해서 최신 정보라던가 자료라던가 문헌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간호조직을 운영할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개선적 권한에 의한 지도와 통솔보다는 리더십을 가진 전문적 능력에 의한 관리를 요구한다. 무슨 말이냐? 개선적 권한은 뭐냐면 여러분 개선 조직, 막료 조직 뒤에서 배우실 건데요. 개선 조직이라고 하는 건 전통적인 관료 조직을 의미해요. 가정 위에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있고 밑에 직원들이 있는 시스템을 바로 개선 조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관리자는 자기가 권력,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그냥 자신의 의견을 일률적으로 하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아니라 전문적인 영역에 각각 뭘 가지고요? 리더십을 가지고 간호조직을 통솔할 수 있는 특성을 가져야 된다. 전문적 능력에 의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요. 간호부장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던가 어떤 방향을 설정하게 되면 밑에 간호차장이나 간호과장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서 이 일종의 권력을 이양해줘요. 조금씩 나눠지면 이 차장이나 과장들이 자기의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리드해 나가는 요런의 간호관리 형태를 보실 수가 있죠. 자, 4번 볼게요. 직책에 따른 책임을 요합니다. 직책상 어떤 개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전략적, 신뢰적, 실무적이어야 하며 발전적인 책임을 가진다. 간호부장이라는 자리가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그 권력은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책임이 따라온다. 자, 5번째 볼게요. 간호의 질의 보장에 대한 책임, 즉 안전하고 효과적인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게 바로 간호관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1단원 간호관리의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간호의 개념 보셨고 관리의 개념 보셨고 그 다음에 간호관리의 개념을 보셨어요. 저는 이제 앞으로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매 강의가 끝날 때마다 우리가 그 시간에 배웠던 거 강조하고 끝내거든요. 여러분 다시 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끝낼 건데 강조를 하자면 여러분 2페이지에서 관리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조직이 있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가 파생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적, 물적 자원들을 조정하는 과정이다. 어떻게 해요?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다. 개념 기억하시고요. 그 옆에 보시면 관리의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과 그 관리를 이루어내기 위한 과정으로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이거 기억해 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 관리와 행정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거 기출됐기 때문에 비교해서 봐주시고요. 그 다음 넘기시면 간호와 관리를 합친 간호관리의 정의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그 밑에 쭉 내려가시면 4페이지인데요. 학문적 성격이 있어요. 타이틀 중심으로 통합적 성격이란 뭔지, 인간 중심성이란 뭔지, 성과지향성, 상황 적합성, 과학적 방법론이란 뭔지 각각의 개념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간호의 관리의 목표 정도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2강에서는요. 간호 관리의 접근 방법부터 들어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한수지였습니다.